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유학은 내 이야기도 아니고 내 아이 이야기도 아니고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학 생활을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부자라서 유학 생활을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동경심이 있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이제 제가 대학에 갈 시점쯤에 세계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그래도 이렇게 제 주변에서도 어학연수나 이런 걸 다녀오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학생활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오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민 생활도 경험하고 지금은 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만약에 제가 가난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부자들만 가는 거고 그냥 유학은 나랑은 관련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인생이 제가 반백살, 제 영상 한두 번 보신 분들은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반백살을 살면서 제 인생이 반백살의 다른 그런 한국 분들 또래들에 비해 정말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력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로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경제력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소위 말하는 한국 분들의 기준에서는 성공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국에서 석사과정도 최우, 최우등 졸업, 디스팅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최우등 졸업으로 졸업을 했고 논문 작성도 해봤고, 그리고 캐나다 이민생활 과정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자격 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또 그런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라면 토익이라는 시험을 다 아실 것 같아요. 토익 시험에서도 44번에 990점 만점을 44번을 받았고, 누구에게는 그거 44번 받아서 뭐예요? 그 44번 만점 받아서 따로 저한테 어떤 상금을 받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냥 그것도 제가 다 영어를 좋아했고 그런 걸 즐기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어진 하나의 그런 성취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과장하면 한 200여 회, 적어도 한 150여 회에 가까운 다양한 영어 공인 시험들을 실제로 치렀고요. 그리고 이곳 말레이시아 오기 전까지는 정말 한 달에 굉장히 다수의 이런 영어 교육 관련 워크샵이나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서티피킷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말 앨범에 몇 권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제가 남들처럼 액자에 걸어서 장식을 해놓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런 영어 강사로서 그리고 제 직업에 있어서 다양한 이런 스펙들을 지금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유학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영어 수학 학원 그 학원비 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녀들 대학 등록금 대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경제력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뭐 소위 말하는 미국 유학, 뭐 영국 유학, 비용적인 면에서 아직도 비싼 거 사실입니다. 뭐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은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과정에 따라 1년에 1억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 과정 같은 경우에요. 하지만 모두가 다 1년에 1억짜리 유학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어떤 부모님들은 쿠알라룸푸르에서 1년에 3천만 원 그 이상을 하는 국제학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다수 계시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은 이곳 쿠칭에서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비는 그런 쿠알라룸푸르의 가장 그 학비가 비싼 학교랑 비교하자면 한 5분의 1, 많게는 6분의 1 정도의 학비를 내면서 또 국제학교를 보내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부자도 아니지만 단지 돈이 없어서 지금 저렴한 학교를 보낸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자신이 유학 생활을 경험했고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갈 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가성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가성비를 유지하자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교육시킬 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단 적어도 대학 교육까지, 그리고 뭐 요즘은 석사, 박사, 물론 이제 석사, 박사까지는 뭐 아이도 그때는 성인이니까요. 그때는 또 자기의 능력대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냥 저도 뭐 제가 국적은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당연히 한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아이 교육에 있어서 적어도 내 아이가 대학을 안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학을 간다면 대학까지는 이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최대한 능력이 된다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고루한가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대학 가면서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생각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자신은 없네요. 적어도 아이가 대학까지는 제가 능력이 된다면 서포트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대학교 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가성비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가고 싶어서 저희는 쿠칭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쿠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쿠칭에 오세요 이렇게 쿠칭을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꼭 쿠칭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좀 유학에 대한 마음을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남들이 말하는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회나 길이 있습니다. 단지 조기 유학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대학교 과정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무료로 국제학생조차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제 조건은 필요하죠. 그리고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유학을 꿈꾸고 도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기준들이 절대
충족 못 시킬 만큼 그렇게 높은 기준들은 아니거든요. 저는 늘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중고등학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만큼, 그 학생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로서 보장을 교육 시스템 자체가 못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뭐 다양한 의대에도 가고 하겠죠. 하지만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입시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이라면 저도 유학 생활을 하고 또 많은 그런 조기 유학생들을 봤지만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기회를 한국 밖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의 과장도 아니고요. 실제로 사실입니다. 제 아이만 봐도 너무 확연하게 그게 제가 느낍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지금 한국에서 일반고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특목고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면 아이는 정말로 숨 쉴 틈 없이 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아이가 특별히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일 겁니다. 네,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지금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도 만족해하고 또 그거를 보는 저와 제 와이프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제 아이가 한국에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입시적인 결과와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절대적인 양에 있어선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많게 잡아도 그 한국에서의 한 절반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한국에서 그 제 아이의 친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시 결과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더 우수해서가 아니고 워낙 다양한 기회와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그 시스템 안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서양 교육입니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기회는 다양합니다. 물론 제가 가는 길만 제 아이가 가는 길만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정말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기회들도 더 많이 존재한다는 거, 특히 한국 밖에서는 더 많은 다양한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얻을 수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는 많습니다. 근데 한국 안에서는 정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학 그거는 남의 얘기야. 내 아이의 얘기는 아니야. 언젠가 나중에 그 아이들도 대학생이 될 테고 또 부모님도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나중에 조금 안타까운 소위 말하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유학을 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기회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단 한국에서 정말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영어라는 도구만 갖추게 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한국 바뀝니다. 누구를 위해서 뭐 꼭 어떤 한 특정 나라의 유학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 속에서 그리고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